행복한 이기주의자.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거절하고 집에 일찍 돌아가고 싶어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이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처음 펼쳤을 때 제목부터 놀라웠습니다. 이기주의자라는 단어 앞에 당당히 행복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기주의자라는 말은 거의 욕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다이어는 첫 장부터 이런 통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야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 원리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제 욕구를 억누르고 살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고, 상사가 기대하는 직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억지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다이어는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형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할 주체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남을 해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이 가득 찬 컵에서만 다른 컵으로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진정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우울해.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례한 고객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곤 했죠. 그때는 정말로 내 감정이 외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웨인 다이어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감정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비가 와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로맨틱하다고 느끼잖아요. 같은 상사의 말에도 어떤 직원은 상처받고 어떤 직원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외부 상황 자체가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였네요. 이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감정이 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감정의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멈춰서 잠깐,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선택할 거야? 라고 자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왜 반응해야 하지?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으면서 더 현명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동물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날씨나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아요. 물론 슬프거나 화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선택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를 누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훌륭해.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실망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직장 상사의 인정.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오늘 칭찬받으면 내일 또 칭찬받고 싶어지고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어요. 웨인 다이어는 이런 저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지고 비판받으면 기분 나빠지고 제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저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건가요? 다이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학대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먼저 스스로에게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남의 인정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지더라고요. 물론 칭찬받으면 여전히 기분 좋아요. 하지만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더 이상 박수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박수 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신다. 회사는 내가 더 적극적이길 원해. 친구들은 내가 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걸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웨인 다이어는 이런 제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웠죠.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답게 살 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자유롭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대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 대신 제가 진정 관심 있는 취미를 시작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졌어요. 마침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이언은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더 신뢰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거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한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꼭 해야 해.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수많은 해야 한다와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마치 인생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요. 저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0살 전에는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죠. 왜 그래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웨인 다이언은 이런 제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올빼미형 인간이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요. 다이언은 말합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채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뭔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 동안 해야 한다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신 하고 싶다, 선택한다, 결정한다는 말을 쓰기로 했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해야 해 대신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선택해라고 말하니까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일찍 자야 해 대신 내일을 위해 일찍 자기로 결정해라고 말하니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된 거죠. 다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규칙이 정말 필요한지, 나에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거죠. 이제 저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인가?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SNS를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성공한 커리어, 아름다운 가족. 그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삶과 비교하게 되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비교는 정말 독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이 초라해 보이고 저는 실패자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웨인 다이어는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다이어의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비교 때문에 잃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작은 성취를 이루어도 다른 사람의 더 큰 성취를 보면서 제 기쁨을 반감시켰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해 보였고요. 그런데 다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작품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저는 비교를 멈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의 삶을 정말 원하나?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바꿔서 살고 싶나? 그러면 답은 항상 아니오였어요.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를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분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분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당신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성공이 제 성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대신 배우려고 해요.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질투나 열등감 대신 호기심과 배움의 기회가 생겼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예전에 저라면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려고 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거든요.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을 빡빡하게 짜고 사람들과 만나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피했어요. 하지만 웨인 다이어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인기 없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거든요.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이어의 조언을 따라 그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제 진짜 감정들,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압박, 끊임없는 자극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제가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요.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저 자신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거든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충전하고 치유하고 성장시켜요.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완벽하게 해야 해.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무엇을 하든 100점을 받아야 직성이 풀렸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레포트를 쓸 때도 몇 번씩 고쳐 쓰고 발표를 할 때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했죠. 그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벽주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죠.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실수에도 하루 종일 우울해했어요. 웨인 다이어는 완벽주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냈어요. 완벽주의는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어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어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길만 선택했어요.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일부러 완벽하지 않게 뭔가를 해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평소라면 몇 시간씩 공들여서 완벽한 글을 쓰려고 했는데 그날은 30분 안에 대충 써서 올려봤어요. 놀랍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독자들은 그 자연스러운 글을 더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80% 정도만 완성되어도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더 많은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이어는 말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인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인간이면 충분해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괴롭혔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완벽주의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고 더 많은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예전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제 통제를 벗어나서 혼자 굴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세상이 저에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웨인 다이어는 이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100%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제 책임인가요? 회사가 망한 것도 제 책임인가요? 그런데 다이어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는 모든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였어요.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죠. 물론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을 때
예전 같으면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동료가 나를 견제해서라고 남 탓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까?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를 생각해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다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어요.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CEO예요. 물론 시장 상황 외부 환경은 제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 제 인생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결정해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어. 이 경험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남 탓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선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참아야 한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인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했고, 가족을 위해 제 꿈을 밀었고, 친구들을 위해 제 시간을 모두 내어주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희생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상대방도 무거워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웨인 다이어는 이런 제 고민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렸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라니,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다이어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빈 컵에서는 다른 컵으로 물을 부어줄 수 없듯이 내가 비어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연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을 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어때?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다이어는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원이 만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상대방의 반쪽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완전한 제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를 구속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사랑을 해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사는 법.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기주의자라는 말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가끔씩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비교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이어의 가르침을 떠올려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해 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